그 다음에 재개발 지역에 물건을 가족이 소유하고 있으면 그러면 합산되는데요. 이때 말하는 가족이 물건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그 범위는 구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남 뉴타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한남 뉴타운의 3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흑성 뉴타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흑성 뉴타운의 1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이 한 구역 안에 흑성 뉴타운 1구역 안에 물건을 아버지도 아들도 딸도 다 같이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이때는 합산돼요. 합산돼서 아파트를 한 채를 받을 수가 있는데 기준점이 중요하죠. 그러면 아들, 딸의 물건을 언제 팔아야 되느냐 뭐 이제 이런 기준점이 중요한 건데 우선 제일 큰 원칙은 기준점이 조합 설립 인가일이에요. 조합 설립 인가일 기준으로 그 전까지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다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이 흑석 1구역에 조합 설립 인가일 이후에도 다 같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합산돼요. 그런데 조합 설립 인가일 이후에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엄마가 아니고 아버지하고 아들만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 조합 설립 인가일 이후에 같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합산이 돼서 아파트 한 채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아들이 성년이어서 분가하거나 그러면 또 이거는 예외로 보고 있어요. 근데 성년이 아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다. 그러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성년이 될 때까지 이 사업을 끌게 만들면 돼요. 또 하나 방법은 그냥 아들 명의는 파시면 돼요. 다른 사람한테. 예. 그냥 팔아서 다른 사람 소유권에 가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합산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계속해서 같이 가지고 있다.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계속 같이 가지고 있다. 이러면 합산이 되는데 이때는 흩어지는 방법은 세대 분가, 아들처럼 세대 분가해도 되는 건 아니고요. 무조건 이혼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재개발에 한 지금 26년째 몸담고 있으면서 이혼을 시켰다? 예. 이혼을 권유한? 네, 그런 사례가 정말로 많아요. 예. 정말로, 이혼을 해야지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는 세대 분가를 해도 안 되고요. 아들은 세대 분가를 해도 되는데 법제처 유권 해석은 그냥 같은 집에 살면서 분가하면 주민등록상에 분가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다른 집에 나가서 분가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가족 합산 규정이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2009년 2월 6일 날 이전에는 이게 원래 분양신청 기간일이 기준점이었는데요. 근데 2009년 2월 6일 날 법이 통과가 되면서 2009년 8월 7일 날 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무조건 조합설립 인가일이 기준점이 됐어요. 그래서 조합설립 인가일 이후에는 이제 이게 다물권자 규정인데요. 다물권자한테 물건을 매입을 하면 좀 이제 불안해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어머니 거 사거나 아들 거 사면 괜찮은데 만약에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예요. 어떤 경우냐면 가라는 사람이 어떤 물건을 허물고 신축을 했어요. 그래서 1, 2, 3, 4, 5, 6, 7, 8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요 상태로 그대로 조합 설립 인가일 이후까지도 그냥 가가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조합 설립 인가일 이후에 나, 다, 라, 마, 사 이렇게 다 파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다 합산돼서 아파트 한 채 받아요. 무섭죠? 근데 이렇게 신축 물건이면 딱 보이는데 신축 물건이 아니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한 구역 안에 가가 여기 하나 가지고 있는데 요 물건을 조합 설립 인가일 이후에 나한테 파는 경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나는 이 가란 사람이 이 세 개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이 재개발 지역의 전체 조합 물건을 다 등기부등본을 띄워보지 않는 이상 모르거든요. 그래서 가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당신이 이 개발 구역 안에 몇 개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가가 잘 알려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잘 알려주지 않고 속이면 그러면 이 나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 나가 또 다한테 팔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다도 이 가랑 묶여버려요. 이걸 다물권자 물건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물건은 상당히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조합이 알려주는 조합이 있고 알려주지 않는 조합이 있고요.
그리고 구청이 알려주는 조합이 있고 알려주지 않는 조합이 있거든요. 근데 왜 이건 그러냐면 이것도 개인정보 일종이기 때문에 사실 알려주지 않는 게 맞는 건데 거래를 위해서는 알려줘야 될 것 같고 좀 복잡해요. 그래서 적어도 공인중개사님한테는 이거를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할 때 이걸 좀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아주 실수를 해서 이렇게 다물건자 물건 중에서 샀네요, 하나를. 그러면 이제 이 여러 사람 물건에 조합설비인가를 이유니까 가라는 사람하고 지금 묶인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이 사람 지금 묶였어요. 어쨌거나 가라는 사람하고 묶였어요. 그래서 아파트 한 채 받아요. 아파트 한 채 받는다는 뜻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 가라는 물건이 1, 가라는 물건이 2, 나라는 물건이 이게 원래 소유자가 하나였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감정평가를 해봤더니 2억, 2억, 3억 나왔다. 그러면 아파트 한 채를 가, 나, 다한테 동시에 주는데 그때 공유 지분으로 주는데요. 요 2억, 요 2억, 요 3억을 다 더한 7억 분의 요 가한테 2억 플러스 2억인 4를 주고요. 이 나한테 7분의 3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한 채를 7분의 4, 7분의 3 나눠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가라는 물건을 또 라한테 팔았다. 가는 7분의 2로 주고 라한테 7분의 2가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건데 위험하잖아요, 상당히. 그러면 아파트를 한 채를 뭐 어떻게 나눠 갖겠어요. 되게 위험한 건데 근데 어쨌거나 만약에 전 이런 상담을 많이 받거든요. 가라는 사람이 1번, 2번, 3번 물건을 조합설비 인가를 이후에 팔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나한테 갔고 얘는 라한테 갔고 얘는 마한테 갔다. 그러면 합산되잖아요. 합산 이렇게 합산돼요. 별도의 물건이에요. 그냥 등기부등본도 온전하게 나오고 어디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조합한테 가서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조합도 확인 안 해주면 그만이라는 거죠. 어떤 조합이 착해서 또 확인해주면 다행이지만 이렇게 다물건자 물건을 샀다. 이런 상담자가 저한테 온다. 그럼 저는 어떻게 상담하냐면 그냥 모르게 팔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그 대신에 어떻게 팔아야 되느냐? 선의로 팔아야 돼요. 선의. 이 선이란 착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다물건자 물건인지 몰랐다라고 하고 팔아야 돼요. 그러면 이 산 사람은 이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손해배상도 어렵고요. 그냥 이 라, 마하고 묶여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 피해자가 아니냐. 이 사람 피해자 맞죠. 근데 이 사람은 제가 모르잖아요. 누군지. 왜냐면 전 이 사람이 상담을 받으러 왔으니까. 그럼 또 저는 이 사람이 상담받으면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 무조건 팔아라.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한테. 또 어떻게? 선의로. 선의란 몰랐다고 하면 된다. 근데 실제로는 알았잖아요. 예, 그건 그 마음속에 있는 거고요. 예, 그냥 실제로는 알았지만 나는 진짜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조합 설립 인가일 이후에 사는 게 재개발상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조합 설립 인가일 이후에 사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불안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미 가격이 다 올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냥 부동산을 돈을 벌기 위한 투자의 목적으로 간다고 하면 아파트 실수요자 입장으로 간다고 하면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모든 게 다 판가름이 나는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나 조합설립 인가일 이후에 사는 게 맞겠지만 저 같은 이렇게 저희 지금 밴드에 모여 계신 부동산을 여러 개 사서 좀 돈을 벌고 싶다라는 차원에서는 저는 조합설립 인가일 이후에는 아예 투자하지 않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